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12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비수마의 일탈 행동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좋게 봤었는데 사실은 파티쟁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수마는 브라이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온 선수인데, 비수마는 브라이튼에서 주급 2.5만 파운드 약 5천만 원을 받았다가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주급 5.5만 파운드 약 1억으로 주급이 오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급이 2배 상승하자 파티 즐기면서 우승가스 흡입하며 이번 시즌 우승을 경쟁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엔제 감독의 스쿼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비수마한테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개막전을 앞두고 토트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토트넘의 개막전 상대인 레스터시티에서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레스터시티에서 어떤 선수가 토트넘과 경기에 못 나오는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레스터시티 소식을 전하는 레스터 머큐리를 통해서 전해졌고, 레스터시티가 토트넘과 개막전을 앞두고 큰 타격을 입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이미 바디와 코너 코디는 토트넘과 레스터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레스터의 감독 스티브 쿠퍼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다. 제이미 바디는 비아레알과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이후에 결장 중이고 아직 훈련에 복귀하지 못했다. 레스터는 마지막 친선 경기였던 렌스와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배하고, 감독 쿠퍼는 바디가 토트넘과 경기 못 나온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레스터시티 수비 코디는 화요일에 열린 훈련 세션에서 절뚝거리면서 나왔는데 이제 한 달 동안 결장하게 되었다. 이전 잉글랜드 국대 수비수 코디는 프리시즌 동안 일부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달고 나왔고 쿠퍼 감독의 핵심 선수가 될 것으로 보였다. 더 나쁜 소식은 렌스와 경기에서 공격수 패트슨 다카가 발을 밟히면서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다카는 보호용 부츠를 신고 경기장을 떠났고 토트넘과 월요일 개막전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카가 토트넘과 경기 못 나올 경우 톰 카난 선수가 유일한 공격 옵션으로 남게 된다. 쿠퍼 감독은 3대 0으로 패배한 후에 BBC와 인터뷰에서 다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는 보호용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는 적어도 한 달은 결장할 것입니다. 제이미 바디는 아직 재활 중입니다. 바디는 팀에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할 때까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부상 선수들이 없다고 가정하고 개막전 경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쿠퍼 감독이었다. 부상은 토트넘 경기를 앞두고 쿠퍼 감독이 겪은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다. 레스터는 토요일과 렌스와 경기에서 패배했는데 렌스가 슈팅 17개, 레스터는 2개 슈팅만 나왔고 점유율도 렌스가 지배했다 라면서 핵심 공격수 제이미 바디 결장 확정, 그리고 팀의 핵심 수비라고 할 수 있는 코디까지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공격수 다카까지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심지어 경기력도 안 좋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우,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이제 막 입문하신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결장 확정된 공격수 제이미 바디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0골 2도움을 기록할 만큼 팀의 핵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으로 치자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못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못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카는 지난 시즌 22경기 7골 5도움을 기록한 최전방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으로 치자면 지난 시즌 11골이었나? 넣은 비둘기송이 못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공격수가 아작난 레스터시티라고 할 수 있겠고, 수비수 코디는 레스터의 로메로급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코디까지 못 나오기 때문에 핵심 선수가 3명이나 이번 경기 못 나오는 레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개막전 경기인데 레스트 원정이라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낌 좋은데요. 현재까지 하늘이 캡틴 손흥민의 우승을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바이에른과 경기 2차전에서 지난 시즌까지 메디슨을 지켜주었던 영국 현지 기자가 메디슨에게 혹평을 퍼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토트넘 전담 1티어 골드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은 바이에른과의 2차전에서 전반에만 3골을 내주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골드 기자는 전반전 투입된 선수들과 후반전에 투입된 선수들의 평점을 따로 매기면서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어떤 기여도를 보여줬는지 평가했습니다. 전반전 평점을 모두 살펴보면 비카리오 키퍼에게는 평점 6점을 주었고 포로에게는 평점 5점을 주었습니다. 드라구신에게는 박스 안에서 좋은 걷어내기 몇 번을 보여주었다 라면서 6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에게는 5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에게는 잘했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며 6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페사르에게는 불안해 보였다 라며 5점, 비수마에게는 후반전에 눈에 띄게 안 보이기 시작했다 라며 6점을 주었고 메디슨에게는 전체적으로 조용했다, 안 보였다는 뜻이죠. 하면서 최저 평점이 4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에게도 셉세비의 이런 골에 기여도가 있지만 그 후에는 기여도가 적었다 라며 최저 평점 4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골을 넣은 셉세비에게는 7점을 주었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위협적으로 보였고 좋은 질주가 몇 번 있었다 라면서 평점 6점을 주었습니다. 지난 시즌이라면 메디슨이 기여한 거 없어도 6점, 7점을 주던 골드 기자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4점을 주면서 존슨과 함께 그냥 클로킹 모드에 들어가서 안 보였다 라고 비난한 골드 기자였습니다. 그럼 후반에 투입된 선수들에게는 어떤 평점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에 투입된 그레이에게는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는데 좋은 터치와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라며 7점을 주었고 로메로에게는 7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백에게는 6점을 주었고 우도기에게는 6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킵에게도 6점, 벤탄쿠르에게는 7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에게는 토트넘에서 첫 도움을 기록했고 그 후에 몸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는데 떨쳐내고 다시 돌아와서 깔끔한 경기를 했다 라며 평점 7점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이 패배한 경기였기 때문에 최고 평점을 받은 선수는 7점인데 가장 못한 선수에는 브레넌 존슨과 메디슨을 뽑아버리면서 비난해버린 골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골드 기자의 메디슨 저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드 기자는 다른 기사에서 베리발을 칭찬하였는데 베리발은 토트넘에서 첫 번째 도움을 기록했는데 그건 베리발의 마지막 도움이 아닐 것이다. 베리발은 프레싱, 터치, 움직임, 그리고 무게감 있는 패스를 보여줬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토트넘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런 베리발의 좋은 모습은 18살의 베리발이 거의 10살이나 나이가 더 많은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였던 또 다른 프리시즌 경기였다 하면서 베리발을 칭찬하면서 메디슨을 깎아내리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원래 골드 기자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2골 이상 넣으면서 경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 메디슨보다 낮은 평점을 주는 영국 국적의 영국 선수를 아끼는 기자였는데 이번 시즌부터 메디슨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메디슨을 계속 비난하며 베리발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국 국적의 현지 기자가 메디슨을 계속 비난하는 것을 제가 소식 전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메디슨 까라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메디슨의 까가 아닙니다. 메디슨 좋아한다니까요. 골드 기자는 메디슨을 계속 못한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지 기자가 계속 메디슨을 못한다고 공격하게 되면 엔제 감독이 메디슨을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메디슨을 선발로 기용해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
리그 1위 유지한다면 선발 라인업을 짜는 것은 감독 마음이겠지만 메디슨이 계속 못하는 상황에서 메디슨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하면서 이길 경기를 못 이기는 상황이 발생해버렸다? 그럼 현지 기자의 평가를 무시한 엔제 감독도 마음대로 메디슨을 기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영국 현지 기자의 메디슨 비난 소식 전해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골드 기자는 메디슨에게 최저 평점 4점, 그리고 베리발에게는 10살이나 더 많은 메디슨보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서 베리발 선발, 메디슨 벤치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막전 선발 선택은 엔제 감독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베리발, 메디슨 둘 다 각성해서 경기 나올 때마다 공격 포인트 기록하며 토트넘이 더 강해지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